자, 이번에는 우리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2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에는 본선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여러분 생각할 때 본선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서 내가 일하는 사무실, 사무소까지 오는 중간에 이 길을 우리는 큰 대로로 올 수도 있고 작은 대로도 올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철도에서는 본선이라고 해요. 쉽게 A역에서 B역까지 움직이는데 A역 정거장 테두리가 있을 수 있고 B역이 있는데 A역을 벗어나고 B 정거장까지 가는 이 길을 우리는 본선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열차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다 이렇게 해요. 왜? 자, A역에서 B역까지 가는데 열차가 다니는 이 길을 우리가 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용, 늘상 다니는 길, 이용하는 길, 뭐가? 여러분 기차가, 그렇죠. 저는 열차라고 하고요. 앞으로 강의를 다 듣고 나게 되면 열차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열차가 다니는 길, 이러한 길을 우리는 본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본선 외에 이렇게 갈라지는 놈들은 바로 측선이라고 해요. 본선이 아닌 선로. 그래서 우리 집을 나와서 어디까지 가는 중간에 있는 길을 우리는 본선. 중간에 가다가 샛길로 빠지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측선이라고 해요. 쉽게 이해되죠? 네. 다음.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경부 고속철도 KTX가 지금 움직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볼 때는 여러분들 이 KTX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본선이라고 하는데 조 박사님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기차가 왼쪽으로 당긴다고 그랬으니까 올라간다. 이게 후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들을 본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거장 내에는 이렇게 선로들이 많이 있죠. 여기 보이는 이게 1번선 우리 정거장을 나가도 좋아하는 출발 신호기예요. 출발 신호기. 나머지 이제 요거 정거장 내 구내 선로가 있고 나가면 이제 본선이 되겠죠. 2번선 출발 신호기. 그래서 본선은 기차가 다니는 열차가 상용해서 댕기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동력차의 종류에 대해서 여기. 자, 우리 강의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차트가 넘어갔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동력차. 자, 이거는 일본에 있는 우리가 디젤로 댕기는 디젤 기관차예요.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 전동차. 제2종 면허죠. 이거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디젤 차량 운전 면허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NEL. 신형 전기 기관차예요. 요거는 디젤 기관차로 해요. DL.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름을 떼서 가는 차. 이거는 전기가 필요해서 댕기는 전기차. 물론 전기동차도 전기의 힘을 빌어서 다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디젤 전기 기관차. 이거는 주로 여러분들이 아까 이판이라는 말 써요. 셔팅 로코모티브라고 합니다. 이판 기관차. 이판은 여러분들이 아까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판 기관차. 주로 화물열차나 여객열차, 전기기관차. 그 다음에 주로 지하철. 그 다음에 이판 기관차.
디젤 기관차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동력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 동력차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야 돼요. 연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특수차 같은 게 있는데요. 자, 요게 보면은 요 고무 타이어가 있고 여기 새로 만든 조그만 바퀴가 있죠. 요게 우리가 이 기찻길, 레일, 요 레일 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도 댕기고 기찻길도 댕길 수 있는 이 차를 우리가 유니목이라고 해요. 뭐 여러분 일단 요 정도까지 알고 있고, 요거는 우리가 이러한 길, 다니는 길을 우리가 측선도 되고 본선도 되죠. 이거 검측차라고 그래요. 궤도 검측차라고 하는데 이런 차량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도로에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철도도 마찬가지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전차선이든 밑에 있는 선로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열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건 뭐예요, 여러분? 눈이 옆으로 쫙 번지죠? 이걸 우리가 제설열차라고 해요. 눈을 치우는 열차. 우리나라는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캐나다 같은 데 가면 눈이 많이 오죠. 그러면 이제 제설열차가 다녀야 돼요. 근데 막 다니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그 직원들이 나가서 산에 있는 이 눈을 포를 쏴가지고 눈사태를 일으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설열차가 지나가면서 눈을 치워줘요. 한 번에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치우죠. 왜? 눈사태를 일으키고 제설열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차가 움직일 때 눈사태가 일어나서 이 기차, 열차를 덮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제설열차. 이거는 여러분들이 탈선이 되거나 하는 기중기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작업 차량, 모터카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는 앞에 배장기라고 그러는데 앞부분을 요걸 조금 해서 이렇게 눈을 치우는, 그다지 기찻길에 눈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 놈을 우리가 앞에서 디젤 기관차 앞에 눈을 치울 수 있는 이 장비를 딱 부착을 해서 우리나라는 눈을 치우는 경우도 있다. 이게 바로 제설열차가 된다. 유니목, 검측차, 모터카, 기중기 이런 다양한 우리나라의 특수 차량들도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4조, 5조는 우리가 삭제가 됐고요. 자, 6호를 보면 차량. 열차를 구성하게 되는 일량의 철도 차량. 이 동력차도 하나의 차량이죠. 이 객차도 하나의 구성되는 품이니까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력차가 있다. 앞으로 제가 동력차라고 하면 삼각형의 이런 모형이 동력차가 됩니다. 아시겠죠? 뒤에 화물열차들이 달려있다. 이것도 하나의 일량의 철도 차량이 되는 거죠. 일량의 철도 차량이 합해져서 우리가 조성이 되고 열차 번호를 부여하면 편성이 된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고요. 어쨌든 열차의 구성품이 되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일량의 철도 차량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다음, 전차선로. 전기가 다니는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하늘에 이게 그 선로가 하나 있는데 전차선이 있고 차량이 있다. 기차 바퀴가 있어요. 밑에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로. 밑에는 선로가 있고 하늘에는 이게 바로 전차선로예요. 이건 전차선이죠. 전기가 통하는 전차선.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선로고 전차선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차선과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 전체를 우리는 말 그대로 전차선로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림상에 보게 되면 이 기둥이 있고요. 위에 선들이 많이 있죠. 조가선도 있고 전차선도 있고 이렇게 하늘에 있는 선로를 우리는 전차선로라고 한다. 반대로 땅에 있는 이 선로는 그냥 우리는
전차선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전차선로와 전차선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부분 이러한 전체 이 부분을 우리는 전차선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이놈을 그냥 우리가 선로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죠. 전차선로는 전차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급전선 포함된 것을 우리는 전차선로라고 하고, 여기서 전차선이 1번이잖아요. 여기 1번에 보면 요놈이 전차선이죠. 위에 있는 요렇게 이렇게 있는 것은 조가선이라고 해요. 지탱하는 거. 자, 전차선, 전차선로. 이해하셨죠?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전동차 지붕이고요. 요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전차선에 닿는단 말이에요. 요것을 우리는 PT라고 그래서 펜터그래프라고 그래요. 이 집전장치를 우리나라 말로. 왜? 차량에서 전차선하고 중간에 전기를 받아들이는 이놈 펜터그래프 집전장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전차선로 차량으로 받아들이는 이 펜터그래프 이거 좀 이해하라고 제가 여러분께 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에요. 자, 용어 정의 중에 이제 8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호 완급차. 참 용어 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완급을 조절한다, 속도를 조절한다, 그런 차량이다 이해를 해 주시고, 완급차는 쉽게 생각해서 동력차가 있고 화차를 많이 연결하죠. 여러분 보셨죠? 화차를 연결한 맨 꽁무니에 이렇게 달리는 이 차를 우리는 완급차라고 많이 불러요. 완급차에는 누가 타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차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차장이 탑승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동력차는 기관사가 탑승하죠. 이렇게 해서 이 화물열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급차는 조금 읽어보게 되면 관통제동기용 제동통, 압력계, 차장변, 수제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차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러한 객차나 화차를 우리는 완급차라고 해요. 자,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물열차 맨 꽁무니에 달리는 차량을 우리는 완급차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동통, 압력계, 차장변, 수제동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완급차의 구비 조건. 완급차의 구비 조건 중 아닌 것은, 자, 1번 관통 제동기용 제동통 1번, 2번 관통 제동기용 압력계, 3번 관통 제동기용 차장변 및 수제동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직무할 수 있는 차실이 설비된 객차나 화차 이렇게 설명이 나오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제동기라고 하지 않고 수용제동기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3번이 틀린 게 되겠죠. 이러한 시험 문제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완급차에는 뭐가 설비가 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완급차가 되어 있어요. 겉으로. 화물열차가 있고 맨 꽁무니에 달려있죠. 이게 완급차예요. 자, 완급차에는 이게 제동통이라고 했죠. 제동통, BC, 브레이커 실린더라고 그래요. 요 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기차 바퀴에 있는 이 쇳덩어리가 딱 접촉이 되면서 속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커 실린더. 그 다음에 압력계, 여기 보면 압력계.
우리가 기차에는 압력 공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MR관이 있고 하나는 BP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기가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관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통제동기라고 해요. 그냥 쉽게 공기가 앞에부터 뒤까지 쭉 연결되어 있다, 관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놈이 뭐냐면 탁 잡아당기게 되어 있죠. 이 차장차 내에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잡아당기면 차장이 만약에 속도가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요걸 잡아당겨 버리면 차장변인데요. 바로 그냥 비상제동이 팍 체결돼요.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기관사, 운전자가 졸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정차해야 되는 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장이 이 차장변을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왕급이라는 말을 쓰고 이 왕급차라는 용어를 쓰죠. 직접적으로 속도를 내거나 또는 낮추거나 할 수는 없지만 비상시에는 차장변을 통해서 위급할 때 정차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자동차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죠. 수제동기. 수용이 아니에요. 수용은 가지고 다니는 거죠. 딱 장착이 돼 있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제동이 체결되고 풀면은 해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제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차장차라고 얘기도 하는데 왕급차는 화물열차 맨 꽁무니에 달린다. 이렇게 화물열차 맨 꽁무니에. 그리고 관통은 공기가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그 앞에서부터 뒤까지. 그래서 이 제동통, 그 다음에 차장변, 압력계, 수제동기가 구비되어 있는 차량을 왕급차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장이 집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객차나 화차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왕급차의 구비 조건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규정이나 법, 이런 공부를 할 때 가운데 점이 찍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관통, 제동기용, 제동통, 압력계, 차장변, 수제동기 이렇게 읽어주면 틀려요. 가운데 점이 찍혔을 때는 앞에 있는 관통, 제동기용, 제동통, 관통, 제동기용, 압력계, 관통, 제동기용, 차장변 및 수제동기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를 끌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고 또 법과 규정은 하나의 용어나 단어가 틀리더라도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많이 읽어주고 정확하게 읽어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법, 규칙, 규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판단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9호 철도 신호.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집에서 나올 때 운전할 때 신호등이 없지만 사거리나 가면 여러분 신호등이 있죠. 그 신호를 무시하고 여러분 다니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철도에서도 신호를 보면서 열차가 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도 신호는 간단하게 신호, 전호, 표지로 이루어져 있다. 좀 그림상으로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호라고 해요. 뭐 도로의 신호등처럼 그 다음에 사람이 깃발을 들고 어떤 액션을 취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호라고 해요. 니캉대캉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야 불러 뭐 들리겠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짓 발짓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언가를 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요게 바로 전호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경부고속도로에 여기 100 딱 적어놓죠. 110 이렇게. 이게 표지잖아요. 철도도 차량 접촉 한계 표지, 정지 표지 이렇게 편말로 딱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다? 그렇죠. 표지라고 해요. 그래서 철도 신호는 신호, 전호, 표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76조 가면 철도 신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호, 전호 표지가 철도 신호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10% 넘어가서, 자, 철도에서 우리가 진행을, 기차가 가도 좋아. 신호. 이런 신호를 우리가 진행 신호라고 하는데요. 진행 신호에는 이렇게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G 신호가 있을 수 있고, YG라고 되어 있잖아. 이 등황색 등이에요. 옐로우 색깔로 되어 있지만 이건 등황색 등이에요. 그 다음에 그린색 두 개가 켜지면 감속이라는 우리가 진행 신호예요. 그 다음에 앞에 등황색 등 하나가 켜지면 G라는 진행 신호예요. 그 다음에 YY 등황색 등이 두 개 켜지면 YY 신호에서 경계 신호. 이것이 바로 정지 R 현시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행이지만 진행 하나만 있으면 프리하게 운전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등황색 등, 녹색 등이 켜지게 되면 제한 속도가 있어요. 제한 속도가 만약에 그 신호마다 구간마다 틀리겠지만 이럴 때는 105km의 제한을 두고 있고 하나의 주의가 켜지면 65km의 제한을 두고 들어가야 되고 YY 경계 신호는 25km로 들어가 줘야 돼요. 물론 움직이는 거니까 진행이죠. 그렇지만 제한 속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 앞에서 여기 정지까지 해서 경계 신호까지는 공부를 했죠. 그러면 유도 신호가 뭐야? 예. 유도 신호는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이러한 신호기 밑에 45도로 조금 크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호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45도로 등황색 등 두 개가 켜지는 게 이게 바로 유도 신호기예요. 요 유도 신호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정거장을 들어간다 그러면 앞에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거나 지장을 주고 있을 때 요 놈을 정지를 현시하고 요 두 놈을 켜주게 되면 일단 운전자는 15km의 속도로 이 구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신호기를 우리는 유도 신호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내 신호. 차내 신호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ATC라고 많이 기억을 해 주세요. 요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자면 ATS라고 많이 기억을 해 주시고 차내 신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운전실 내에 숫자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80이 딱 표시가 됐다. 그러면 이 운전자는 80 이하로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실에 이런 신호가 없고 운전실에 숫자로 80 이렇게 현시되고 100 현시되면 100 이하로 운전하고 110 이하로 운전되고 여기는 현재 속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운전실 내에 있는 신호를 우리는 차내 신호라고 하고 여기 보면 스탑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정지 신호거든요. 요거 외에는 나머지 숫자가 딱 현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진행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진행 신호는 정지 외에는 나머지는 속도 제한은 있지만 다 어떻게 진행 신호로 본다. 유도 신호는 여기선 처음에는 소등되어 있고 꺼져 있다가 R 상태에서 요 백색 등, 등황색 등 두 개가 켜지는 순간에 유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 지장이 있거나 열차가 덜 빠져나갔을 때 유도 신호기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폐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폐색은 블록 구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4구간이야. 여기는 한 마리의 기차, 열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역을 우리는 폐색이라고 하고요. 이 거리를 우리는 폐색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색 단어 굉장히 힘들어. 아니에요. A역에서 B역에 그 가운데를 우리는 한 마리 열차만 들어갈 수 있는 폐색이고 A역에서 B역에 뭐 신호기를 많이 세워놓다면 신호기와 신호기 사이를 우리는 폐색이라고 해요. 이렇게 출발이 있으면 요 구간들을 우리가
폐색이라고 해요. 다음 시간에 폐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운전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 파악이 돼야만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강의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폐색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